네, 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장혜찬입니다. 오늘 토요일은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사람 누구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멸콩TV 인터뷰는,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지금 울산 남구 위원장, 또 조강한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 입으로 소개하기보다는, 누구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본장님 뵙고 네. 멸콩TV에 출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무척 영광이고 아유, 아닙니다. 또 감사의 네.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네. 이정훈 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남구 구의회에서 활약을 오래 하셨는데 네네. 남구가 한 자리는 그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 지역구고 네, 맞습니다. 한 자리는 김상욱이 당 덕분에 공짜로 공천 받았다가 네네. 홀라당 들고 이재명 밑으로 튀어버린 네네. 그래서 저희 멸콩TV에 나왔던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님이 가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지역구인데 그 두 지역구 중에 이정훈 의원님 어디서 활동하십니까? 네, 저는 그 김태규 위원장님이 네. 맡고 있는 울산 남구갑 전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에 속해 있는 구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네네. 여러분, 단순히 이 울산 남구갑이라는 지역구의 구의원분이시고 이번에 구청장 출마 예정자이시기도 한데 네네. 제가 멸콩TV 토요일 특별 게스트로 부른 이유는 뭔가 다른 한 끗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 김상욱이 뭐 탈당을 하니 많이 하고 막 할 때부터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오는데 이 이정훈 구의원이 그 추운 날씨에 김상욱 물러나라라는 피켓을 들고 거의 쉬지 않고 김상욱 저격수 역할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때는 김태규 위원장이 남구갑 내려가기 전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인 김상욱과 각을 세우는 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는데 아주 용감하게 배신자 김상욱 탄핵 찬성한 김상욱 울산에 당신 설 자리 없다라면서 사실상 이정훈 의원과 이런 분들이 김상욱을 쫓아낸 주역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소개를 했지만 김상욱 저격수다, 김상욱을 쫓아낸 주역이다라는 평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역에서 조금 저도 부끄럽긴 하지만 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1월 13일 날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상욱은 탈당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역에서 최초로 김상욱 탈당하라라고 기자회견을 한 거였죠? 네, 맞습니다. 네. 처음으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역의 시구위원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보수의 정체성, 우리 국민의힘 남구갑 당협의 분열을 조금이나마 막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생명을 건 결단이었고 그 결단을 가지고 김상욱과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김상욱이 탄핵 찬성하고 막 쇼하고 막 한동훈이 목도리 걸어주고 별짓을 다 했지만 탈당하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김상욱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다음번 지방선거 공천을 보통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원으로서 내가 앞으로 정치 못할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김상욱과 싸우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고 주변에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만류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요. 걱정 많이 하고 이제 결단하기까지 주변에 제 가까운 분들과 상의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하루만 더 기다려 보면 안 될까? 우리 김상욱을 설득해 보면 안 될까?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렇게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절대 김상욱이란 의원은 절대 그렇게 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공천을 못 받게 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 속해 있는 소속 지방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당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서 그리고 정체성 가치관이 너무 달랐습니다. 저와. 그래서 지역 의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지역구에 남구갑에 속해 있는 이장걸 시의원 그리고 이소영 구의원 그리고 이지원 의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정훈 의원님께서 그 남구갑 지역의 다른 지방 의원님들을 설득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으게 된 거네요. 네, 뭐 저희 지역구에 6명의 시구의원이 있습니다. 시의원 3명, 네. 구의원 3명에서 6명인데 전부 다 뜻을 합치지는 못했고요. 네. 처음에는 이장걸 시의원, 이소영 구의원 저 3명이 힘을 합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지용 구의원과 또 4명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렇게 4명이서 저희가 투쟁을 시작했고 뭐 마지막까지 투쟁을 해서 뭐 다행히도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하고
탈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참 뜻하지 않게 또 민주당에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저 김상욱 이런 사람은 배신자구나. 우리 당을 이용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근데 그 과정은 좀 어땠어요? 어쨌든 현직 의원이고 네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회의원 파워가 어마어마한데 그럼요. 모여서 김상욱을 쫓아내기까지의 말 못할 비하인드 스토리나 어떤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1월 13일 저희가 그 첫 시작을 기자회견으로 해서 김탁웅은 탈당하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피켓 시위를 시작하게 피켓 시위. 됐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네. 페이스북에서 보면서 네네. 이정훈 의원이 누구다라는 걸 좀 인식을 네. 하게 됐거든요. 네네네. 그 추운 겨울날에 이제 뭐 이렇게 남구 앞 지역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김상국 의원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 그래서 탈당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피켓 시위할 때 김상국 의원은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했었습니다. 탄핵하라고. 그렇죠. 탄핵을 주도하는 어떤 우리 당의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한동훈이 가서 목도리 걸어주고 할 때는 지역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좀 참담했겠어요. 뭐 참담한 정도가 아니었죠. 네. 저를 비롯한 뭐 저희 지역에 저희 남구갑이 보수의 좀 중심이라고 감히 네,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역민들과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뭐 피가 끓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분노를 느끼면서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거친 욕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울산에서는 김상욱 여론이 그때 진짜 안 좋았고 네. 뭐 김상욱이 겁먹어서 울산도 못 올 정도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지역 의원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정치 생명 걸고 투쟁하는데 정작 그 당시 당대표라는 양반이 한동훈이가 김상욱이 탄핵하자 하고 있는 데 가서 목도리 둘러주고 쇼하고 응원해주고 하니까 완전히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뭐 김상욱도 그런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맞지 않는 행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지만 네. 뭐 그때 한동훈 대표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맞지 않다. 그렇죠. 저희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실 실체는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또 어떤 실체가 밝혀졌고 김상욱도 그 배신에 거쳐서 민주당 가서 지금 뭐 울산시장을 출마하기 위한 또 교두보를 마련해서 지금 본인만을 위한 정치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 울산 지역 인터뷰에서 김상욱이 그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울산에 가면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숨어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네. 네. 어떻게 그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가서 숨어 다닌다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럴 것 같으면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을 챙기기 위해서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에 앉아서 아니면 와서 설득을 하고 자기의 뜻을 펼쳐야 되는데 숨어 다닌다는 그 얘기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김상욱은 우리 당에 있었으면 더 문제였을 거예요. 네네.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힘으로 본인이 탈당했지만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죠. 네네. 그리고 결국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이재명 지지선언하고 민주당 가고 거기서 막 찍소리도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있을 때는 우리 당이 만만하니까 오만 때만 쓴소리 다 하다가 막상 민주당 가면 뭐 정청래한테 찍혀서 핸드폰 검사당한다는 말도 있었고 그 보도 네네.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찍소리 못하고 있는데 왜 애초에 이런 인물이 울산갑의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받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 공당이 공천에 있어서는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지금 실행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유권자나 시민들은 그 정당이 검증해서 공천한 그 인물을 보고 그 검증을 거쳤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 선거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공천 과정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울산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중앙에서 이제 공관위에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검증에 있어서는 조금 실수가 있지 않았나,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공천도 뭔가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선택한 공천이 아니라 국민 추천제인지 뭔지 네, 이상한 거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네. 김상욱한테
갑자기 전략 공천을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도 안 됐고 당에 대한 충성심도 확인이 안 됐고 이게 사실은 한동훈이 제일 잘못한 공천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공천 과정에서도 사실 국민 추천제라 하면 새로운 인물이 다른 지역엔 다 국민 추천제로 추천을 받아서 네. 예, 출마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경선에 참여하던 1인이 국민 추천제라는 제도로 통해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인물도 아니고 네네. 그냥 경선 하던 사람을 그냥 뭔가 이유가 모르지만 마음에 든다고 픽해서 그냥 띡 갖다 꽂은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경선 과정에서 함께했던 후보들은 조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민 추천제라는 공천은 저런 의도가 아닐 건데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국민 추천제라는 아주 포장 잘 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천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렇게 공천이 된 후에도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 김상욱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네. 의혹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제 김상욱을 울산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정훈 의원 주축을 해서 쫓아냈잖아요. 네네.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김상욱이 울산에 오기도 겁내한다라는 게 탄핵 당시의 여론이었는데 네네. 갑자기 울산시장을 나오겠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좀 믿기 힘들지만 여론조사에서 김상욱이 꽤 높게 나와요. 네네. 이거는 울산 시민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까? 뭐 좀 그 지역의 민심이나 이 바닥 민심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울산 남구 갑 같은 경우는 좀 남구에서는 울산에서는 좀 보수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은 저희 울산의 산업도시 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북구 동구 쪽에는 좀 이렇게 노동자도 많고 좀 이렇게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 조금 거기는 저희 보수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여론조사를 겪고 하면 지금 뭐 데이터상으로는 김상욱이 너무 높게 나와서 저도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의아하기도 이해가 합니다. 안 되고 납득이 좀 안 네네.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제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상황 자체는 보수에 실망한 분들이 또 이렇게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또 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김상욱이라는 이 인물이 울산 지역 내에서 민주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뭐 타 시장 후보가 민주당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 타 후보들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역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네네. 지금 민주당의 후보는 여러분이 계시고요. 울산시장으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단일 후보로 지금 흘러가는 김두겸 지금 시장이 분위기입니다. 한 번 네. 더 재도전하는 게 거의 확실한가요? 네, 지금 뭐 지역 내 분위기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아니 김태규 위원장님이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치고 나갈 가능성도 없습니까? 뭐 그거는 김태규 위원장님과 뭐 제가 따로 한번 그렇게 물어볼까요? 같이 네. 함께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좋을 듯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체감하 시기에 울산의 민심이 이제 김상욱 잘한다 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분명합니다. 지금 또 뭐 이렇게 많이 분노하는 그 예전에 그 배신당한 그 당을 믿고 김상을 믿고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뛴 분들은 지금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까지 도전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 계세요. 네, 네. 예, 뭐 이렇게 배신한 정치인이 또 이렇게 민주당에 가서 또 어떤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시장 후보까지 거론되고 출마 지금 기자회견을 한 상황입니다. 김상욱 네,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당혹스러워하는 우리 보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방송 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네.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 네, 그러니까 네. 지역 활동보다는 방송 출연과 그 중앙 인지도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에서 저는 시작을 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을 방송 합니다. 출연하고 네. 이거 다 나쁜 게 아닌데 그럼요. 지역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걸 해야지. 그것만 안 하고 방송만 출연하는 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건 지역구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저는 뭐 사실 그
여러 행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남구의 전반기 의장을 거쳤습니다. 의장을 거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또 지역의 행사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면서 지역민들의 어려운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정책이란 거를 실행을 했을 때 또 잘하고 이렇게 만족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사실 행사를 있으면 뭐 숨어 다니든 아니면 환영을 받지 못하든 저는 부딪히고 이렇게 함께 부대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어떤 행사를 가든 지역에 뭐 시장을 가도 제가 뭐 지금 김상우 의원이 의원이 된 후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예, 당이 달라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행사도 안 네. 다니고 지역 관리는 거의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본인 주변 분들과는 관리를 하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잘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결국 약간 우리 보수층이 대다수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있고 네, 네. 중앙에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김상욱이 울산시장에 나온 건데 네, 네. 남구에서 김상욱을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서 쫓아냈던 네, 네. 우리 저격수 이정훈 의원님이 네, 네. 뭐 이번에 구청장 출마도 예정되어 있지만 네, 네. 김상욱이 울산시장 되는 꼴을 우리가 눈뜨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울산 시민들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인데 좀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사실 첫째 중요한 거는 보수의 결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집이 중요하다. 네, 네. 저희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일입니다. 저희가 뭉쳐서 더 단단히 힘을 합쳐야 됨에 불구하고 지금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느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빨리고 있죠, 사실 우리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뭐 당원분들이나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좀 허탈해하고 계시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응답도 많이 그냥 그죠?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네. 그런 적극적인 부분을 자꾸 이끌어가고 그 수치를 만들어 나가야지 또 선거에 선한 영향이 그쳐지고 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3일 엊그제 이제 남구청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뭉쳐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설 수 있는 울산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바람으로 큰 각오를 먹고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남구갑 선거가 참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김상욱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네, 이 지역구에서 김상욱이 확 찍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방선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줄투표 성향이 좀 있어요. 시장, 구청장, 뭐 시의원, 구의원 보통 1번 찍으면 쭉 1번 찍고 2번 찍으면 쭉 2번 찍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구갑에서 구청장 후보가 뭐 최종적으로 남구의 후보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아직 이게 경선이나 이런 과정이 남아 있지만 네, 네. 남구의 후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득표를 많이 가져오면 자연스럽게 시장도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지방선거를 굳이 1, 2, 1, 2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구갑이 어떻게 보면 김상욱이 거저 얻은 지역구인데 원래 울산 보수의 중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보수가 결집해서 보수표를 찾아오는 게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앞으로의 총선까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전략적 지역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우리 부원장님 말씀대로 남구갑이 많이 분열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김땡규 위원장님이 새로 이제 오시면서 다시, 오시면서 이제 다시 저희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김상욱으로 인한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분열을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당협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네.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번 지방선거마저 우리 울산이 그리고 남구갑이 정말 뭉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 그리고 힘든 모습을 보면 저희 울산에서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정말 없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산 남구는요. 제 고향인 부산으로 치면 약간 해운대 수영 이런 느낌이에요. 이 보수의 중심지.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민주당한테 절대 지면 안 된다. 질 수 없다라는 곳인데 거기에 누가 하나 국민 추천제라고 씨를 잘못 뿌려놔가지고 그리고 목도리 둘러주면서 이상한 헛바람을 집어넣어서 네, 네. 김상욱이라는 배신자가 탄생해서 이재명 밑에서 딸랑딸랑 하고 있습니다. 그 울산시장 선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겨서 배신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울산에서부터 보여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네. 중요한 선거라고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김상욱이 아마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분위기라면. 지금 분위기라면 뭐 이렇게 들린 얘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에 허위 사실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뭐 확정이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뭐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또 울산 남구갑은 보궐선거가 열리거든요. 네, 김상욱 자리에 국회의원 선거. 네, 그 그렇습니다. 자리도 우리가 뭐 김태규 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자리다.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많은 지역 중에서 시장과 국회의원,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원래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당에 있다가 우리 당 뒤통수에 칼 꽂고 나간 네. 김상욱이라는 점에서 울산시장과 남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또 남구청장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울산에서 가장 먼저 김상욱 탈당해라고 피켓 시위를 시작했던 이정훈 남구청장 출마 예정자와 저희가 대담을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시장 하니까요. 저는 이 이름이 떠올라요. 송철호. 네, 맞습니다. 문재인의 친구. 그렇죠. 문재인이 자기 평생 소원이 송철호가 시장하는 거 보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하명수사 논란이다 뭐다 했었는데 이게 어이없게 황운하랑 송철호가 무죄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럼요. 근데 송철호도 다시 출마한다고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그 출마하기 위해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3월 3일 제가 1시 반에 남구청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요. 2시 반에 송철호가 불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송철호가 네. 분위기 보니까 이거는 김상욱이 가는 판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본인은 약간 문재인 친구인데 이재명 친명계에서 어떻게 보면 친문계인 네, 문재인 친구인 자기한테는 후보 자리를 안 주겠구나 싶으니까 그냥 꼬리를 내려버린 거네요. 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철호를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김상욱 쪽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하루 이틀 사이에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송철호가 당선되고 부산도 오건원이 당선됐을 때 네. 그 문재인 지지율이 참 어이가 없지만 막 80% 이러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여론조사가 잘 나와도 이재명이 거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부산 사람이지만 그런 정서가 있어요. 아니 사람 좋다고 해서 바람 타서 오거돈 한번 뽑아봤는데 개판이더라. 네. 그래서 오히려 한 번 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는 민주당 시장 안 주겠다라는 오히려 그 방어 심리가 더 강해졌다고 느끼는데 울산은 좀 어때요? 울산도 뭐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르진 않은데 지금 저희 당이 혼란스러울수록 근데 저희 당을 믿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저희가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헤쳐나가고 또 지금 모든 이 뭐 폭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과 맞서야 되고 정부 여당과 이렇게 맞서서 투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 당에서 항상 얘기하는 싸울 줄 아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정치인은 사실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낡은 정치를 통한 이 부분에 대한 정치 교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세대 교체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렇죠. 네. 얘기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뭐 부원장님도 세대 교체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네. 잘 싸우는 사람들. 네. 특히 이제 부울경과 TK는 영남이잖아요. 네. 그 영남은 어떻게 보면 보수 입장에서는 본진이거든요. 네. 그럼 본진에서 크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더 물불 안 가리고 중앙에서든 지역에서든 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잘못된 게 본진에서 키워놓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냥 뒷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지역구에서 꿀이나 빨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네, 그게 뭐 현실이죠. 네. 현실이고 좀 그 현실은 아픕니다. 저는 네. 아프고 근데 뭐 반면에 또 정말 투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조명을 해야죠. 그럼요. 네. 우리 당이 정확하게 파악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누가 잘 싸우고 누가 네, 어떻고 이런 네. 것들을. 지금 뭐 지방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정말 투쟁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유권자와 그리고 국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지방선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 울산이라는 지역과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김상국 저격수로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 겨울날 피켓 들고 있었던 이정훈 의원과 함께 이제 2부부터는 울산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 당의 어떤 정치인들, 네네. 단순히 나이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잘 싸우는 사람으로 세대 교체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지금 당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네네. 울산 현지에서 느끼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민심, 당에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 주말 오후니까 실시간으로는 많이 못 보셔도 다시 보기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희 30초만 광고 보고 올 테니까 30초 사이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이정훈 의원님과 당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울산 선거 이기려면 네네. 그리고 지방선거 재보궐에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을 끌어내서 선거에서 한 칼 보여주려면 네네. 당이 좀 똑바로 자리가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까지 당이 계속 장동혁 대표 뭐 하려고 하면 발목 잡고 뒤통수 치고 하느라 새해 들어 그 소중한 1월, 2월 또 3월까지를 거의 좀 낭비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 접하고 또 특히 보수적인 우리 울산 시민들과 호흡하고 또 출마를 준비하는 예정자로서 이 당의 모습에 대한 진단 그리고 우리 당이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선출한, 저희가 뽑은 당 대표님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렇죠. 당원과 국민들이 네. 선출한 거죠. 거기에 대한 이견을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님의 행보를 모든 국민이 그리고 모든 당원들이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투쟁하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 그리고 단식 투쟁까지 생명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당은 단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합하지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여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 상대로 투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부 의원들이. 그것도 질리도록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단호하게 결단을 가지고 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좀 해라. 당에 건의를 해서 좀 안에서는 힘들고 이견이 있더라도 밖에서만큼은 당대표 중심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뽑은 당대표를 저희가 존중하고 저희가 힘을 모아서 따라가야 합니다. 믿고 따라가야지 왜 자꾸 반목을 하면서 그리고 뭐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구 따라가는 분들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지지를 했던 안 했던 지금의 당대표는 저희가 뽑은 장동혁 대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장동혁 대표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뭉치는 길만이 저희 지방선거 그리고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물론 뭐 100점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당원들을 만나면 장동혁 대표 저렇게 흔들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제발 좀 이제는 뭉쳐서 단결해서 이재명이랑 싸우라는 여론이 압도적인가요? 부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네, 좀 중도도 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죠, 충분히. 네. 하지만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출한 대표인인 만큼 네, 장동혁 대표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90일 남지 않았습니다. 딱 90일인데 오늘부로.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십니다. 왜 단일 대우가 되지 않고 당대표를 왜 따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본인들도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당대표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노선과 전략에 대한 차이는 100사람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럴 때는 내 말만 맞다고 할 게 아니라 그 민주적 선출의 정당성, 우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뽑아서 지금도 열렬히 지지하는 대표가 노선을 정하면 그게 100% 내 맘에 안 들어도 일단 그 길로 가서 열심히 싸워보고 싸워 부딪히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가서 뭔가 우리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해야지. 보수는 국민의힘은 사공이 너무 많아요. 배를 강물에 띄우기도 전에 사공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이렇게 줘야 되고 아니다 너는 이렇게 잡자. 아이 무슨 소리냐 이 배로는 안 된다. 배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선장 바꿔라. 그 사공들 많아가지고 배가 진짜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띄우지도 못하는 게 고집병인 것 같거든요. 특히 영남 지방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뭐 TK 할 거 없이.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부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왜 믿고 가지를 못하느냐.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왜 미리 짐작을 하고 미리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당대표를 믿지 않고 저항을 하는지. 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당이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를 우리 당대표님이나 우리 당에 대한 이렇게 조금 반대 의견을 내시는 그런 분들께 꼭 좀 전해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당대표 중심으로 좀 뭉쳐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울산 남구에 계신 그런 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경 PK 정서가 좀 비슷하고요. 네. 대구 경북 TK 정서가 또 조금 다르지만 있죠. 네, 네. 근데 그 영남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네, 네. 영남 사람들 다 자존심 세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낸데 그게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리더가 딱 정해지면 지도자가 딱 가자고 하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님 그 새마을 운동했을 때처럼 네, 네. 그래 한번 믿고 가보자 쫙 몰아주는 게 우리 영남과 전통 보수층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요새 정치를 보면요. 저도 한 11년 정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여러 의원들도 모시고 대선도 뛰고 제가 방송도 하고 뭐 최고위원도 해보고 했지만 민주당만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민주당은 문재인이 당권 잡고 있을 때는 저 친명이든 개딸이든 그때는 손가혁이라고 불렸죠, 여러분. 개딸 이전에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찍소리도 못했어요. 당내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저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늘 밑에 숨어가지고 오죽하면 정청래가 방송 나와서 이재명이 얼마나 우스우면 나는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게 그냥 다 싫다. 네, 이렇게 말했던 양반이에요. 네, 네. 근데 그랬던 당이 이제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그 네. 안에서는. 네, 네. 친문들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갈 데 없는 친문들이 그 대깨문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한동훈 좋아하는 위드훈이로 약간 유입되기도 하고 고민정 윤건영 요새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숨도 네. 못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딱 서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지도자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는 거고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지도자를 바꾸면 또 새로운 사람한테 맞춰서 가는 거지. 한 명 뽑아놨는데 이 사람이 무슨 뜻을 펼치기도 전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훈수 두고 뭐 하고 막 해가지고 일 너덜너덜하게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리면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어떻게 당과 나라를 이끌 수 있습니까? 그 부원장님 말씀 100번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아까 뽑은 당대표가 계십니다. 그럼 그분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정말 저희가 민주당한테 배우고 싶지 않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선출한 대표가 나오고 뭐 대통령이 나면 철저하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믿고 따라간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단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선배 정치인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 바뀌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후배들이 너무 정치하기 그리고 국민을 믿고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초반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잘 싸우는 사람들,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이 영남에서부터 밀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우리 이정훈 의원처럼 김상욱 쫓아내겠다고 정치 생명 걸고 엄동선안에 피켓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찾아보면 더 있을 거거든요. 네, 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몇쿵TV 특별 게스트로 이정훈 의원 초대하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대다수가 아마 이정훈 의원이 누구인지.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울산 주민분들이나 남구 주민분들한테도 이정훈 이렇더라, 이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입소문이 막 많이 날 것 같은데 네, 네. 찾아보면 옥석들이 꽤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방송 나와서 뺀질거리면서 당 대표 지도부 욕이나 하는 사람들만 젊은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키우고 그게 장동혁 대표 기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선과 투쟁력을 보겠다는 거. 네, 네. 그런 체질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커야 민주당이랑 이제 그때부터 다이다이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선당 후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정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선당 후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언행일치를 좀 지켜나가야 되겠다. 네, 선당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당에 소속해 있는 우리 당원으로서 아니면 당에 소속된 지방의원으로서 중앙에서 정치에 대한 어떤 이념이나 기조가 정해지면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당대표 중심으로. 그 당대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선출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찍었든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정당이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말하는 게 장동혁이라는 인물 개인과 친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요. 모르시죠, 잘? 잘 모르죠. 사실 TV에서 봤죠. 네, TV에서. 따로 네.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 네. 따로 얼굴 보거나 밥 먹을 기회도 없잖아요. 한 번도 식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지역 구청장 후보는 아마도 경선으로 공정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뭐 좋은 말 해주고 한다고 해서 큰 그 도움 받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럼요. 네. 근데 왜 장동혁 중심으로 가자 하느냐?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110만으로 늘어난, 근데 그 전당대회 때는 한 80만 됐던 네, 당원들이 네. 당에 돈 내고 당에 기둥 뿌린 여러분이 뽑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직전 대선 후보를 꺾으면서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직자고 또 당을 대표해서 공천받아서 지역 의정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우리가 대신 받들어서 수행하는 게 저희한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거든요. 네, 네. 근데 역으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당원들의 뜻을 거스리고 제명당한 무소속 수발 들고 다니고 막 당 지도부 욕하는 거는 그 한동훈을 좋아하느냐 장동혁을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 대한 배신인 거예요. 입만 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의 주인을 당원이라 생각하면 당원들이 뽑은 사람 위주로 뭉쳐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당원들을 당대표가 거스른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도부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당의 방향을 결정할 때 충분히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지방의 여론도 다 수집해서 검증의 검증을 거치고 또 고민의 고민을 거치고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지방의원이면서 예전에 계시던 뭐 국회의원님 아니면은 뭐 저희 시당 이런 여론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민심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동향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하는데 반대에 선 사람은 그들만의 생각에 갇혀서 반대 얘기만 하고 전체적인 걸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도부에서 결정이 된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서 아까 우리 부원장님 말씀대로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따라가기 전에도 결정만 나면 이유 없는 반대를 합니다. 왜? 대표와 나 맞지 않으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국민의힘에 속한 우리 의원들, 당원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의견에
잘못된 부분은 말씀을 하되 음. 그 부분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고 그 논의를 철저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믿고 따라가는 게 저희 당을 살리는 길이고 저희 당이 이기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화였던가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아니라 계급에 경례하라라는 네, 네. 명대사가 있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인가요? 이 군을 네. 다룬 그 영상물에서 사람이 아니라 계급에 경례하라.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꺼내냐? 지금 저 당에 분탕질 치는 많은 의원들과 일부 당협위원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장동혁을 좋아하느냐, 한동훈을 좋아하느냐, 뭐 오세훈을 좋아하느냐는 다 부차적인 문제다. 장동혁 사람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에게 우리가 믿음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게 성립하지 못하면 기강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오합지졸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었으면요. 저 이낙연이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랑 사이 안 좋아서 뛰쳐나갔잖아요. 네. 이낙연이 광주 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광주에 따라갔다고 쳐보세요. 윤리위까지도 안 열어요. 점심 먹기도 전에 정청래가 긴급 최고위 열어서 저 배신자들 다 제명입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렇죠. 우리 당은 네, 네. 너무 허약하니까 명백한 해당 행위인데도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좀 지켜보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구 가서 서문시장에서 저렇게 분탕질 치고 또 부산의 구포시장 가서 분탕질 친다는데 이런 것들이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 전체 선거에 굉장히 우리 당의 중요한 뉴스를 가리고 또 우리 당을 분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정말 악질적인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의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지방선거 앞두고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우리 저희 당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뭐 입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고요. 이러면서 저희는 더 분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저희 지방선거에 뭐 저희 당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저희 당에 속해 있지 않는 아니죠. 분들이니까 당에 영향이 미쳐서 저희가 선거에 악영향이 악영향이 미친다면 생긴다면, 네.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에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또다시 지방선거마저 마저 저희가 큰 패배를 안게 된다면 그 책임도 어떻게 질 것이며 그러니까요. 네. 본인은 정확한 윤리위원회에 거쳐서 그 윤리위원회 법에 의해서 제명이 된 거죠. 제명이 된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소속도 아니에요. 네네. 징계받고 무소속이 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거거든요. 그럼요. 이 사유가. 네네. 네. 그렇게 제명이 된 분이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과 지금 힘을 합쳐서 투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당과 투쟁하기 위한 분탕질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와 함께하는 그 의원님들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아직 제명되거나 탈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 의원들이죠. 네. 근데 왜 같이 그렇게 그분을 옹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사람에 충성하는 모습인 거죠. 그럼요. 어떤 공천 받아서 그런 건지 네. 모르겠지만 어떤 가치나 철학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야 그렇다 치고 네. 제명됐고 한동훈이 뭐 어떤 인간인지를 저희가 입 아프게 또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네. 거기 따라다니는 대구에 따라간 7명의 의원과 1명의 당협위원장 네네. 또 부산에 또 얼마나 더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들이 바로 제2의 김상욱 제3의 김상욱이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은 본인 입장이나 본인 주변 분들한테는 아픔이겠죠. 근데 저는 그럴수록 한 템포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저희 보수 우파를 사랑하고 저희 당을 위한다면 한 템포 쉬어서 예, 지방 선거를 위한 어떤 교두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결국 본인 정치입니다 지금. 본인 정치를 위해서 지방이 뭐 행보를 한다는 게 참 서글프네요. 지금 저희 지도부나 뭐 저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님들은 지금 또 다른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대투쟁을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굳이 저희에게 동참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동참할 수도 없겠죠. 무소속이니까. 그러면 좀 가만히 좀 지켜봐 주시고 그 지켜본 후에 그 결과물을 보고 조금 행동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소위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그 과거의 문제, 네. 그리고 매우 민감한 우리 당 내의 아픔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를 네. 시시비비를 일일이 따지는 게 도움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그거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생각이 다 너무 다르다. 네. 네. 그 상처를 후벼 파지 말자. 네. 네. 우리가 그건 역사의 흐름에 맡겨두고 미래를 보면서 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경찰을 망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자. 부동산 폭등이라던가 네. 저 온갖 세금과 연기금 때려 부어서 어거지로 주식 붙잡고 있는 것들. 네. 네. 근데 그거 완전 부익부 빈익빈이죠. 돈 있는 그렇죠. 사람들만 돈 버는 거죠. 그럼요. 물가 폭등, 자영업 경기 최악,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집중하자는 게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고 지방선거 전략인데 출마 예정자면 당사자잖아요. 네. 네. 당사자로서 이런 노선과 이런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지방에 그 지방의원으로서 할당하다 보니 정말 경제가 힘듭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아니 자영업 경기 진짜 안 네. 좋아요. 여의도도요. 제가 방송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잖아요. 식당이 저녁 시간에 버글버글해야 되는데 평일에도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안 그랬거든요. 이게 정말 경제를 생각하는 정부인지 대통령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고요. 어떻게 주식시장만 붕 띄어서 경제를 일으킵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을 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결정하면 그게 법이지 않느냐. 따라올 테면 따라오고 말 테면 말아라. 이거는 어떤 우리 국민을 저는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가 힘듭니다. 민생이 힘듭니다. 정말 지역에 가보면 전통시장을 가도 상가를 가도 정말 힘들다.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정말 안타까운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뭐 주식시장, 부동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알아가야 되고 함께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안보 문제만 해도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안보가 너무 걱정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뭐 국제적 정세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네네. 뭐 어떻게 보면 미국 편이 아니라 약간 이란 편 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스러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서 지금 뭐 대한민국 이 안보 저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 위함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편안하기 위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게 네. 저희 국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안보에 대한 이 불안함을 계속 키워나가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천명한 노선대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자. 네. 경제와 부동산 네, 그리고 네. 외교 안보만으로도 네. 앞으로 3, 4, 5월 3개월 내내 이재명 정부 이거 잘못하고 있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시간이 아깝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우리 당 내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그건 국민들과 역사의 평가 앞에 겸허히 남겨두고 네. 정말 지금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예를 들면 주식으로 막 1,000만 원 벌었어요. 네. 2,000만 원 벌었어요. 막 기분 좋아서 옆에 막 한우도 쏘고 있어요. 띠리링 전화 옵니다. 집주인인데 전세 보증금 2억 올려야겠다. 아니면 이제부터는 전세 없다. 월세 다 1억에 300이다.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주식 조금 해서 잘해야 한 1, 2천만 원, 몇 천만 원 수익 번 게 한 방에 다 도루묵이거든요. 이 부동산 전월세 난 네. 앞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면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울산도 울산 경제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여론조사 보수 응답이 낮은 게 국민의힘 내부 문제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큰 관심이 없어요. 한동훈이라는 거대한 숙주, 배신의 숙주가 제거됐기 때문에. 네. 저게 뭐라고 돌아다니든 짜증은 나지만 해당 행위지만 네. 근데 이제는 정말 좀 장동혁 대표 그만 흔들고 경제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로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 아니겠어요? 울산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정말 경제 그리고 민생에 대한 간절함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 국민의힘이 정말 투쟁할 부분은 정확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 투쟁에 앞장서서 우리 전사 같은 장동혁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또 아까 우리 부원장님 말씀대로 경제나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정말 국민의힘 정당으로 다시 한번 정립돼서 저희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김상욱 저격수. 누구보다 먼저 김상욱 쫓아내기 위해서 피켓을 든 남자. 울산의 남구청장 출마 예정자 이정훈 의원과 이정훈 부의원과 방송을 쭉 진행해봤는데요. 저희 멸콩TV가 단순히 젊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잘 싸우고 전투력 있는 젊은 얼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인터뷰로 다양한 얼굴들 여러분께 소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멸콩TV만의 강점일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기도 하고요. 이정훈 의원님, 마지막으로 멸콩TV 주말에도 쭉 지켜봐주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감없이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멸공 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해서 무척 반갑고 영광이었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계기로 다시 한번 제가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폭과는 민주당과 그리고 이 정부와 투쟁을 해야겠다. 정말 오늘 부원장님과 여러 말씀을 나누면서 민생을 더 잘 챙겨야 되겠다. 정치인은 지역민과 함께하고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종훈 남구에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끄럽지 않은 이종훈 그리고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멸콩TV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셔야 이 의미 있는 인터뷰를 더 많은 분들이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빼놓지 마시고요. 저희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5시 반 특별 인터뷰, 일요일에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박민영 대변인과 또 손수조 대변인의 대변인 콤비로 여러분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5시 반도 놓치지 마시고요. 월화수목금토일 오후 5시 반은 멸콩TV라는 거 잊지 말고 계세요.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에서 먼 길 와주신 김상욱 저격수, 우리 이정훈 의원께도 저희 멸콩TV, 멸콩 식구분들이 따스한 격려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유튜브 채널 하시죠? 네네. 한번 소개할 기회 드릴게요. 네. 또 이렇게 부원장님의 배려로 네, 저희 유튜브 채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 1분 팩트라는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1분 팩트? 네. 다른 유튜브 채널과 다르게 저는 AI를 활용해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는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잘못된 부분, 그리고 과오를 저지르는 부분, 정확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멸콩TV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그리고 이종훈의 1분 팩트도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멸콩 천사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5시 반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애국기업 한신골드 봄맞이 특별 1+1 행사를 시작합니다. 50년 전통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010-9699-114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1+1 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환신골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